おい、泣くな。男だろ。로키의 회상을 시작으로 38년 전 갓벨리 사건의 진실부터 록스의 죽음, 그리고 하랄드가 이무에게 이용당한 14년 전의 과거로 돌아온 가운데 이번 영상은 천혜의 계약을 알고 있던 운명의 아이 샹크스의 선택으로 탄생한 현시대의 니카와 엘바프 왕가에 내려온 전설의 열매의 정체가 공개될 수 있는 원피스 1169화 풀버전 만화 리뷰입니다. 14년 전 스코퍼 가반의 집, 당시 하랄드를 만나기 위해 엘바프에 당도한 샹크스는 가반을 통해 로저에게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한편 그 소식을 들려준 인물이 거프라는 사실을 전하자 샹크스는 해군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태어났다며 그럼 내 동생인 건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어 가반은 확실히 너와 버기는 우리의 아들이라 말하자 샹크스는 선장 로저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그 아이를 다음 세대의 해적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반은 세습 같은 게 아니라며 기대를 받은 사람은 의외로 천하를 거머쥘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그러는 게 세계가 더 재밌어진다는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시각 성내에선 하랄드가 병사를 죽이자 주위에 있던 부하들 모두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고 반면 하랄드는 쓰러진 부하를 바라보며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불어 이무의 명령에 자신의 육체는 물론 생각마저 바뀔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게 되고 결국 자신이 살아있다면 앞으로 나라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마저 갖게 되는데요. 이처럼 지난 144년 동안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자신의 선택이 무로 돌아갈 수 있자 한시라도 자신이 빨리 죽어야 한다며 엘바프가 노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하게 됩니다. 결국 하랄드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때마침 긴급 호출을 받은 로키와 야르리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편 부하들의 창에 찔린 하랄드였지만 이내 육체가 조종당한 채 자신의 검으로 주위에 있던 병사들을 공격하자 이어 그 모습을 바라본 로키와 야르리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각 샹크스는 왼팔에 있는 문양을 가반에게 보여주며 자신과 하랄드는 성지의 두령이라는 자와 천혜의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들려주게 되죠. 이어 천혜의 계약은 여러 계약 중 조약이 가장 낮은 단계지만 이 계약만으로도 놈의 능력 범위 안에선 거스를 수 없게 된다는 숨겨진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샹크스는 성지에서 조금 멀어졌을 때 종종 하랄드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며 1.마리조아에서 하랄드에게 정색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천혜 계약의 능력을 알아낸 샹크스는 경계심을 놓지 않은 채 성지에서 활동했고 다시 돌아와 14년 전 엘바프에 방문한 목적은 심해 계약의 위험성을 하랄드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가반이 윗단계의 조약을 묻자 샹크스는 신의 기사단으로 계약을 얻게 된다면 인간을 초월한 근력과 불사의 육체 그리고 원거리 이동수단인 마법진의 생성 능력도 알고 있었는데요. 반면 기묘한 능력을 얻는 대신 어디에 있던 두령의 명령에는 거역할 수 없고 어디서든 놈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기에 샹크스는 하랄드가 맺을 수 있는 심해 계약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샹크스는 정부를 욕심 많은 사람들이라 표현했고 그들이 하랄드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거라며 하랄드가 신의 기사단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했는데요. 이처럼 가반에게 천혜 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들려준 순간 하랄드가 있는 성에서 불길한 패기가 흘러넘쳤고 이어 그 장소에선 폭주하는 하랄드를 막기 위해 로키와 야르리 전장에 합세하게 됩니다. 한편 로키는 하랄드가 찔려도 죽지 않는다는 기묘한 능력을 목격했고 이어 야르과 함께 하랄드를 잠시 제압하자 이내 하랄드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며 이제부터 자신은 정신을 잃게 될 수 있기에 지금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엘바프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말했는데요. 나아가 자신이 병사들을 죽였고 세계정부의 감행을 명분으로 더러운 일을 일삼았다며 종국에는 이런 사단이 닥쳐왔다는 소회와 함께 엘바프의 국민을 전투노예로서 정부에 넘기려 한다는 지금의 사태를 들려주게 되죠. 더불어 하랄드는 신의 힘을 얻었기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며 로키에게 엘바프의 비보를 먹여야 한다 말했고 이어 지금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로키에게 왕위에 오르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린 채 엘바프의 미래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동안의 진실을 로키와 야를에게 들려주자 그 순간 하랄드가 이무의 능력에 완전히 잠식당한 채 이제는 이무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며 주위의 부하들을 잇따라 공격하는데요. 때문에 야를은 로키가 악마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 말했고, 이어 열매를 먹으려는 하랄드를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하랄드의 검에 머리가 관통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아가 잠식당한 하랄드는 로키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 열매를 먹고 라그니르마저 손에 넣을 거라 말한 순간 샹크스와 가반이 나타나 하랄드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사의 능력을 지닌 하랄드였지만 해왕색 패기를 지닌 샹크스와 가반의 공격에 데미지를 받게 되었는지 처음으로 타격을 입은 채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한편 당시 가반은 샹크스가 말한 계약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반면 샹크스는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자 하랄드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건넸지만 하랄드는 생물로서의 우월감이 느껴진다며 이무의 능력에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각 샹크스와 가반의 등장으로 전설의 열매가 담긴 보물고에 당도한 로키였지만 그 순간 라그니르가 움직이며 로키를 공격하는 모습과 함께 이번 원피스 1169화 풀버전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15년 전 마리조아에 입성하며 알아낸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조약을 맺은 두령의 상세한 능력과 범위였는데요. 그렇게 천의 계약을 맺은 샹크스였기 때문에 이무의 능력 범위 안에선 조종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에 마리조아에서 벗어나 하랄드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고, 결국 심해 계약의 상세한 능력마저 파악해 행방불명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샹크스는 과거 로저를 통해 공백의 100년 사건이나 정부의 어두운 면을 듣게 되었는지 스파이로서 활동하며 두령 이무의 능력은 물론 다른 사실들을 파악한 채 다시 빨간머리 해적단으로 복귀했던 건데요. 때문에 샹크스는 이무의 능력 범위 밖에서 니카의 열매가 담긴 세계 정부의 수송선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나아가 이스트블루에선 로저의 피를 잇는 에이스가 아닌 루피가 니카의 열매를 먹자 결국 새로운 시대를 위해, 그리고 이무의 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왼팔을 내어주었다는 12년 전의 결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2년 전 정상결전, 샹크스는 아카인으로부터 루피를 구해냈고, 나아가 2년 후 오니가시마에선 대장 아라마키의 진격을 저지했기 때문에 샹크스는 운명의 아이로서 현 시대의 니카를 탄생시킨 주역이 되었던 건데요. 그렇게 이무의 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왼팔을 내어준 과거의 떡밥이 회수된 가운데 14년 전 샹크스는 불사의 능력자 하랄드를 상대로 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려 했기 때문에 과연 38년 전 로저와 거프처럼 자신이 지닌 최대 질량의 패왕색 패기를 가반에게 제안해 전설의 열매를 발동시킬 수 있는 로키와 함께 하랄드를 제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라그니르가 움직인 만큼 최근 오다쌤이 공개한 샴록의 케르베로스처럼 어쩌면 무기의 전설의 열매를 먹일 수 있는 방법도 공개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70화에서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